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여야 중앙 정치권이 뒷수습에 바쁜 모양새인데요. 울산의 여야 양당 지도부는 정중동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 시당 위원장들은 모두 원내 진출에 실패한 상황. 울산 여야 정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해 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울산 총선은 6명의 국회의원 중 4명이 국민의힘, 2명이 야당 몫이 됐습니다. 전석 석권을 노렸던 국민의힘은 4명이 수성하면서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전국적인 참패 분위기에 묻혀 좀처럼 흥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권 단일 연대 분위기 속에 절반 이상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한 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전국의 완승 분위기와는 달리 다소 침울합니다. 특히 여야 양당을 이끄는 시당위원장이 모두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향후 울산 지역 정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불허입니다. 원내 진입에 실패한 국민의힘 이채익 시당위원장은 자신의 향후 행보를 놓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내각과 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저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기 시당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의 흐름과 연동하면서 5월 초순에 원내대표 선출과 6월 이후 전당대회를 거쳐 신임 시당위원장 선임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원내의원들이 시당위원장 수행 가능성이 높지만 5선의 김기현 의원은 고사 가능성이 높고 재선에 오른 박성민, 서범수 의원 등은 당의 중책을 맡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될 경우 초선의 김상욱 당선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이상한 의원이 지난주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동반 탈당했던 북구의 지방의원들도 지난 17일 울산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호 위원장이 원내 진입에 실패한 상황에서 누가 울산시당을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위원장과 시당위원장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지방선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선임에는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진입에 성공한 김태선 북구 당선자가 추대되거나 최근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북구 당원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복당을 신청한 이상원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다른 방안은 원내의 지역위원장 등의 경선 맞대결입니다. 여야 중앙당의 흐름과 맞물려 울산 지역 정가의 재편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제시엔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미래전략본부를 미래전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오는 7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주도할 미래전략본부를 미래전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정책관 직급을 4급에서 3급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예산 확보 전담 조직인 국가예산 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아래 신설하고 울산 도시철도 1호선 본격 착수를 앞두고 광역 트램과에 트램교통팀을 신설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반기 동안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 인력 운영 효율화로 265명을 감축해 연간 19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사람 누구나 살기 좋은 꿈의 도시 울산이라는 시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략적인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인사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당초 목표한 대로 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 운영을 위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드론 측량 영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함께 드론 영상 관리 전 과정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연구원 김상락 박사는 울산시 드론 측량 영상 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론을 통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구축해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영상 관리 전 과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전문 조직 체계를 갖춰 드론 영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지속가능발전위 협의회는 어제 3.5교 야외 무대에서 제54회 지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지구의 날 울산 행사는 김두겸 시장과 김기환 시의장, 김영길 중구청장, 시민환경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의 날 퍼포먼스에 이어 기념식장에서 오산 광장까지 걷기 행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는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민간 중심 운동으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민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펼쳐오다가 2009년부터 기후변화 주간을 지정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4년 울산시 공공기관 인턴 채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와 공공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에도 울산시설공단과 울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에서 81명의 인턴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15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 인턴 채용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431명의 지역 청년들이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를 가졌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의미를 담은 제2급 감염병 100일해가 최근 경남과 부산에 집중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울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100일의 전파 속도가 코로나19의 6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문가는 개인 위생 관리와 함께 하루빨리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법정 제2급 감염병 100일해. 최근 이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경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간 전국에서 100일의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환자 수는 이미 지난해 환자 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올해 감염자들 가운데 경남과 부산에서만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기침과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보다 전파 속도가 6배 더 빠릅니다. 100일의 감염 환자들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대다수입니다. 100일의 바이러스는 기침과 재채기, 비말 등으로 전파되는데 특히 영유아에겐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울산에서는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는 쉽게 전염될 수 있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할 것을 당부합니다. 손 씻기를 잘 한다 할지 마스크를 쓴다 할지 환자가 기침을 함으로써 비말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 환자와 접촉을 피해야 되고 격리를 할 수 있으면 격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집단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남권 학교 감염병 대응 협의체를 통해 감시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에서 12세에 추가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추가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100일의 균이 특정 공간에 수개월간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기침 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어제부터 26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울산관을 운영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제조기계류와 부품, 산업자동화 로봇 등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계류 종합전시회로 세계 150여 개국에서 4천여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이번 박람회에 MIT 등 중소기업 6개사가 참가해 산업용 시스템과 바이오 플라스틱, 선박 엔진 부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해외 자회사 아크에너지가 호주 퀸즐랜드주에 건설 중인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의 지분 30%에 달하는 6,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풍력 터빈 162대가 설치되는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는 지난 2022년 3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8월이면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풍력 발전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최종 투자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아크에너지는 맥킨타이어 풍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 중 30%를 확보하게 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30%는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SK가스는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울산 북항에 건설 중인 코리아 에너지터미널의 LNG 터미널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SK가스는 최근 LNG 선박 크레이스 코스모스호가 코리아 에너지터미널 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개시한 이후 쿨다운까지 무사히 마무리함으로써 울산항을 통한 LNG 도입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가스는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을 기반으로 2030년 동북아 메이저 LNG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에 화제가 되는 소식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슈인 뉴스, 오늘은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준비하는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과 함께합니다. 네, 25일부터 울산에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립니다. 체육행사에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남진 씨가 온다고 광고도 하던데 전국에서 많은 선수와 손님들이 울산에 오실 것 같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애만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액티브한 분이 체육회장 되면서 큰 행사 줄줄이 많이 하시네요. 울산에서 전국체전 성공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풀도 안 말랐을 것 같은데 전국 생활체육대회 대축전은 또 이게 뭐죠? 네, 말씀대로 아주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2024 전국 생활 대축전은 17개 시도 2만 2천여 명의 선수단과 한일 교류를 위해 참여하는 일본 선수단을 포함한 일본까지. 6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큰 축제입니다. 네. 이번 울산에서 개최되는 대축전에는 각 시도에서 선발된 남녀노소 선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최연소 7세 어린이부터 최고령 93세 어르신까지 아이고. 참여할 만큼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국민 화합의 축제이기 때문에 전국 생활 대축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 네. 체육대회가 아니라 남녀노소 7살 어린이부터 93살까지 네. 할아버지까지 참여하는 운동이다. 네. 그래서 축전의 테마가 울산 봄 소풍에서 펼쳐지는 운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올드하긴 합니다만은 이날을 기다리면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향수에 젖게 한단 말이죠.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에겐 복고풍의 레트로 감성을 전해주고 또 기성세대에겐 정말 가슴 설레이는 봄소풍의 옛 향수가 느껴지는 컨셉으로 개식 축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운동장 잔디밭에 1,200여 명의 선수단이 미리 입장해서 네. 돗자리와 텐트의 그 자리를 잡고요. 체육회에서 마련한 소풍꾸러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당긴 음식을 선수단과 관중들께서 아주 편안하게 함께 드시면서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바구니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예고편으로 조금 보여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먼저 개식 축하 공연 때는 그 울산시 홍보대사인 이용식. 그 코미디언 네. 이용식 씨의 사회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남진 씨 예. 살아있는 트로트계의 전설.
전설 가수 남진 씨의 단독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또 다양한 그 경품과 운동장 곳곳에 숨겨진 1억여 원 상당의 1000여 개의 보물찾기. 보물찾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콘텐츠로 연출되는 1000여 대의 드론쇼와 네. 불꽃놀이가 개의식의 대미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할 것입니다. 예. 울산시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축전이 열리는 나흘 동안 최대 6만 명 정도가 울산을 찾아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던데, 자, 사람 많이 모이면 덜컥 겁나는 게 있습니다. 안전 말이죠. 예. 사고 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준비 잘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예. 이제 울산시에서는 안전과 직결된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의료지원본부를 운영을 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167명, 또 구급차 119대를 배치를 해서 예. 만약의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종목별 안전 담당자를 배치를 해서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했고요. 예. 이 밖에도 선수단과 관람객을 포함한 6만여 명의 이제 관람객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까지 철저히 했네요. 자, 김철욱 회장께서 방송에 출연하실 때마다 체육회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던데, 이번 행사 아이디어를 김두겸 시장께서 냈다고 공로도 돌리고 말이죠. 은근히 이게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되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주신답니까? 김두겸 시장께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평소 시민들께서 양질의 문화와 스포츠를 마음껏 향유할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그 확신과 철학을 시 정책에 정말 확실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체육과 전문 체육의 육성 지원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체육회 올해 24% 증액된 24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많이 올렸네요. 이제 울산시 체육회는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울산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예. 이제 60여 개의 경기장 주변 교통 또 통제와 그런 그 행정적인 그 통제도 불편함을 묵묵히 잘 견뎌주시고 예.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맞아주신 덕분에 고래가 있는 꿈의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산업수도 울산은 방문객들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행사 굉장히 크게 준비되는데 예. 안전에 유의해서 잘 치러주시고요. 예. 25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25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맞아 어제부터 28일까지 물가 점검과 물가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등을 직접 방문해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가격 표시제 실시 여부와 바가지 요금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또 오는 26일 오후 2시 울산 종합운동장과 병영시장, 선우시장 일원에서 물가 안정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통참을 위한 가도 행진도 가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6월 21일까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건축과 교통, 어린이 이용시설 등 10개 분야 65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 놀이 제공업소와 관광진흥법상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6월 30일까지 태화강 심리대숲 죽순 보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심리대숲 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하고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와 공공재 절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공공운수노조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대병원 미화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화직 운영 및 특별교섭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미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병원 측은 선별 고용을 전제로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침 철회와 고용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